여러분,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는데 부담되면서도 보험료만 주구장창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의료비 지출이 두려워서 과도하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건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민간보험으로 중복되게 채워 넣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늦기 전에 언제 어떻게 가입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보험들은 정리하시고 진짜 필요한 보장만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더 많은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인 제가 양심껏 알려드리는 국민건강보험의 압도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 3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쓸데없이 보험료를 내고 있었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현명하게 보험 정리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서 혹은 다쳐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해보신 분이라면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말에 발끈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병원에 간 적이 없어서 매달 보험료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보험이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시는 건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 국민건강보험이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상해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암수술비, 치매보험 등등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보험 전부 다 가입하려고 하시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하다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사회적 보장 제도의 일종이에요. 간혹 실손보험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보험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거죠.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보장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범위도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의료비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서로 보장해주는 의료비 영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만 준비해 두셔도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주길래 그러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지원 혜택과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인데요. 과한 의료비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수익에 비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일부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합산되는 병원비는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전체 의료비를 말하는 거지 병원당 지출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A 병원에서 40만 원, B 병원에서 30만 원, C 병원에서 66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내 연간 병원비는 3개 병원비를 전부 합친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소액씩 쪼개서 다닌 비용까지도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신 분들한테도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23년도에 본인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4년도가 되고 내가 23년 동안 납부했던 병원비를 정산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내 수입을 토대로 소득 분위도 판정이 되죠. 만약 내 소득 분위가 2분위에 해당된다면 내 기준 금액은 108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미 지출한 200만 원 중에서 내 상한액 108만 원을 초과한 92만 원은 24년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그때그때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정산한 뒤에 다음 해가 되어야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장엔 내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대상이 되는 병원비는 오직 급여 의료비만 합쳐지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메워주는 게 실손보험이죠. 단 가끔 실손 청구를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땐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실손에서 미리 보장받고 내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돌려받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 조회를 누른 뒤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민원 여기요를 클릭한 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거나 고객센터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필요한 중증 질환에 의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이 되는 질환에는 암부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희귀 및 난치성 질환 등을 포함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산정특례제도 등의 혜택을 잘 몰라서 민간보험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다 대비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민간보험의 대부분을 해지해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암, 뇌, 심장 질환은 치료비의 95%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암의 경우엔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이암, 잔존암, 재발암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5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추가 신청을 통해서 5년 더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중증 화상, 외상도 95%를 지원해주고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 치매는 9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역시 비급여 의료비에 대비해 다른 민간 보험은 마련하셔야 돼요. 큰 병에 걸리면 대부분 최신 의료 기술로 빠르게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러한 치료들의 상당수는 비급여인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민간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온전히 내 사비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되는 비율이 다르지만 비급여 의료비 상당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당장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손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나머지 5%의 급여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는 실손을 대비해 가능한 거죠. 특히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과 산정특례제도 둘 다 모두에서 중복 보장도 가능하니까 의료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일부까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이 제도는 24년이 되면서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23년까지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할 때까지만 지원해줬었는데 24년부터는 그 기준을 10%로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까지만 해도 연소득 3천만 원에 의료비 300만 원을 지출한 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24년부터는 기준이 15%에서 10%로 완화되어서 300만 원도 지원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또 대상이 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서 가구 합산 재산 과표액 기준을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한도도 기존 연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까지로 확대를 했죠. 이처럼 지원 조건과 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받는지를 살펴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을 초과할 때 의료비 8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1인 가구는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초과했을 때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앞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와 달리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수령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비율을 재계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이미 중복 수령을 했다면 사후 환수될 수도 있죠. 또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한 준수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두셔야 헛걸음하시는 일을 피하실 수가 있겠죠. 미리 공단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민간보험이나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 소득 수준에 비해 재난적으로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내 소득 분위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산정특례제도는 암이나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급여 의료비의 90에서 95%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가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민간보험과 중복보장은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이 세 가지 혜택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공백은 실손보험을 최소한으로 준비해 두시면 어느 정도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압도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이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도저히 여유가 안 돼서 보험을 아예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친 의료비 불안에 과도하게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내 지갑 사정을 감안해서 과도하지 않게 최소한의 경제적 범위 내로만 가입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의 세 가지 혜택을 설명드린 거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셔서 여전히 과도한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 납입에 난감한 분들이 많아요. 보험은 나의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꼭 필요한 보험만 골라서 가입하셔도 충분하다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혹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